4. 홈즈 탐정의 조사. 다음 날은 폭풍우가 완전히 가라앉았다. 비가 내린 뒤에 쌀쌀한 겨울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을 때 런던을 출발한 우리 세 사람은 8시를 조금 넘어서 차덤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조그만 역에서 기차를 내렸다. 마차를 타고 욕슬리 저택에 도착하니 문 앞에서 한 경관이 우리를 맞아 주었다. 홉킨스 형사는 큰 소리로 "아, 수고하네. 뭔가 알아낸 것은 없나?" "아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상한 사람에 대한 보고는?" "그것도 없습니다. 역까지 가서 조사해 보았지만 그런 인물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차덤까지 걸어가서 거기에서 기차를 탔을지도 모르니까 그것도 조사해 주게. 무언가 있으면 곧 알려주어야 하네. 홉킨스 형사는 앞장서서 문으로 들어갔다. "여기가 어제 말씀드린 샛길입니다. 누가 밟은 자국이 있다는 풀밭은 어느 쪽인가?" "이쪽입니다. 샛길과 꽃밭 사이에 있는 좁은 풀밭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어제는 확실하게 밟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홈즈는 풀밭에서 몸을 잔뜩 구부리고 상당히 조심해서 걸은 모양이군. 보통 걸음으로 지나갔다면 이 샛길이나 꽃밭처럼 부드러운 흙에는 발자국이 분명히 남아 있을 텐데. 그럼 도망갔을 때도 이곳을 지나갔다는 말인가? 홉킨스? "예, 이곳 말고는 달리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이 좁고 부드러운 풀밭에 발자국 하나 남기지 않고 지나갔다니 정말 기술이 좋은 범인인 모양이군." 홈즈는 혼자서 정원은 한 바퀴 돌아보고 나서 이 정원은 거의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범인은 아무 거리낌 없이 안으로 들어왔을 거네. 그렇지만 범인은 처음부터 스미스를 죽일 생각으로 온 것은 아닌 것 같군. 그럴 계획이었다면 흉기를 준비해 가지고 왔을 텐데. 범인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칼을 사용했네. 범인이 서재에서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나? 불과 몇 분입니다. 제가 미처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 마커 부인은 사건이 일어나기 15분쯤 전에 서재를 청소했다고 했습니다. 15분 전에 청소를 했다. 홈즈는 종종 걸음으로 복도를 지나가서 서재로 들어갔다. 범인은 이 방으로 들어와서 먼저 책상 쪽으로 갔네. 목적은 무엇일까? 자물쇠로 잠겨져 있는 큰 서랍 속의 물건일까? 서랍에 긁힌 자국이 있군. 어이, 와트슨, 성냥불 좀 켜주게. 홉킨스. 왜 이 자국이 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나? 홈즈의 주의를 끈 것은 열쇠 구멍에서 시작하여 니스를 칠한 서랍 표면에 12cm 정도 나 있는 긁힌 자국이었다. 물론 나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열쇠 구멍 주위에 이런 자국이 있다는 것은 별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말씀드리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이 자국은 아주 최근에 생긴 것이네. 이 돋보기로 살펴보게. 그건 그렇고 마커 부인은 집에 있나? 홈즈의 말에 대답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때 50살가량의 가정부가 우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들어왔다. 홈즈는 물었다. 마커 부인, 당신은 어제 아침에 이 큰 서랍을 닦으셨습니까? 예. 그때 이 자국을 보셨습니까? 아니요, 보지 못했는데요. 걸레로 닦아냈다면 벗겨진 니스는 씻겨버렸겠군요. 이 큰 서랍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주인 어른이 시계 고리에 끼워 가지고 다니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마커 부인이 방을 나가자 홈즈는 나에게 "이제 조금씩 알겠네. 와트슨." 범인은 이 서재로 몰래 들어와서 곧 큰 서랍 앞으로 다가갔네. 그리고 열려고 했는지 닫으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열쇠를 열쇠 구멍에 집어넣고 있을 때 공교롭게도 스미스 씨가 갑자기 들어왔네. 범인은 급하게 열쇠를 빼려고 하다가 열쇠로 서랍을 긁고 말았네. 스미스는 곧 그 수상한 여자에게 덤벼들었네. 범인은 가까이에 있던 칼을 들고 휘두르면서 스미스에게서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을 쳤을 거네. 그리고 스미스는 범인이 휘두른 칼에 맞아서 쓰러진 거지. 그것을 본 범인은 깜짝 놀라서 도망쳤네. 범인이 원하던 것을 손에 넣었는지는 아직 모르겠네. 이번에는 수잔 양을 불러주게. 수잔이 들어오자 홈즈는 "수잔 양, 비명을 듣고서 이곳으로 오는 도중에 누군가가 달아나는 뒷모습을 보지 못했나요?" "아니요, 그때 제가 있던 2층에서는 아래층이 잘 보이는데 서재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른 쪽이겠군. 그 복도는 교수님의 방으로 통하게 되어 있지요?" "예, 주인 어른의 방으로 가는 통로예요." "자, 이번에는 2층으로 올라가서 교수를 만나보세." 홉킨스 형사의 안내를 받아 홈즈와 나는 교수의 방으로 향했다. 그 복도에는 야자나무 잎으로 만든 매트가 깔려 있었고 뒷문에서 서재로 이어져 있는 복도와 똑같았다.
우리는 복도를 지나 계단을 올라가서 코람 교수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 방은 책이 잔뜩 꽂힌 책장이 여러 개 놓여 있는 넓은 방이었다. 책장에 들어갈 수 없는 책은 방 구석구석과 책장 앞에 차곡차곡 쌓아 놓았다. 우리가 들어가자 방 한가운데에 놓여 있는 침대에서 교수가 베개를 등에 받치고 몸을 일으키고 있는 게 보였다. 그의 얼굴은 바짝 말랐고 아래로 축 늘어진 눈꺼풀 사이로 눈만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머리카락과 수염은 새하얗지만 입 언저리의 수염만은 누런색이었다. 그 누렇고 텁수룩한 수염 사이로 담뱃불이 빨갛게 빛나고 있었다. 방 안은 담배 연기로 온통 안개가 자욱하게 낀 것 같았다. 홈즈에게 손을 내민 교수의 손끝은 담뱃진으로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홈즈 씨, 당신도 담배를 좋아하십니까? 고상한 영어였지만 약간 점잔을 빼는 말투였다. 교수는 담배 상자를 내밀면서 이 담배는 알렉산드리아의 이오닌에서 상점에서 특별 주문을 하여 사온 것이오. 한 번에 1000개비씩 사오지만 불과 2주일밖에 가지 못한다오. 담배가 몸에 나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나이를 먹고 보니 담배와 일밖에는 다른 즐거움을 찾지 못했소. 홈즈는 담배에 불을 붙이면서 날카로운 눈매로 방안을 구석구석까지 민첩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홈즈 씨, 정말 애석한 일입니다. 죽은 스미스 군은 나이는 얼마 안 됐지만 재능이 있는 훌륭한 비서였소. 누구에게 원한을 살 만한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끔찍한 최후를 맞다니 나같이 늙고 몸이 약한 노인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라오. 그러나 어떤 어려운 사건이라도 해결하는 당신과 같은 분이 와주셨으니 잘 해결될 것이라고 믿소. 교수는 혼자서만 이야기하고 있었다. 홈즈를 쳐다보니 알렉산드리아의 담배가 마음에 드는지 매우 조급하게 피우면서 책장 앞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홈즈 씨, 거기 조그만 책상 위에 쌓아놓은 것이 내가 지금까지 연구한 원고라오. 시리아와 이집트의 수도원에서 발견한 옛 기록을 조사해서 분석하는 작업이지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요즘엔 몸의 상태도 좋지 않고 게다가 스미스 비서까지 그렇게 되어버렸으니 내 생전에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런데 홈즈 씨, 당신도 꽤 담배를 좋아하는 것 같군요. 홈즈는 웃으면서 담배 상자에서 또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벌써 4개비째이다. 코람 교수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교수님이 침대에 누워 계셨다는 것은 형사에게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스미스 비서가 숨을 거둘 때 말한 교수님, 그 여자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수자는 그렇게 영리하지 못한 아이라오. 아마 스미스가 뭔가 엉겁결에 말한 것을 그 아이가 잘못 들은 것 같소. 교수의 대답을 들었는지 말았는지 홈즈는 그 말에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계속 담배만 피우면서 책장 앞을 서성거렸다. 교수님, 큰 서랍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주로 서류나 편지가 들어 있소. 뭐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 학위 증서라오. 하여튼 도둑놈이 탐낼 만한 것은 아무것도 들어 있지 않소. 여기에 열쇠가 있으니까 의심스러우면 한번 조사해 보시오. 하면서 열쇠를 건네 주었다. 홈즈는 그 열쇠를 받아들고 잠시 동안 만지작거리더니만 다시 교수에게 돌려주었다. 그보다는 정원에 나가 산책이나 하면서 다시 한번 사건을 정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단히 실례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경에 다시 와서 그동안 조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홈즈는 교수의 말도 듣지 않고 급하게 방을 빠져나갔다.